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 위크 어헤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미국이 워낙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지출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하지 못해서 일단은 그 일부 부분적으로 일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연방 공무원들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일하러 가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이제 일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에도 지금 일을 하지 못하게 됐고요. 어제 그 하원에서는 통과시켰지만 지출안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그 하원이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다수적이기 때문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어제 이제 민주당 상원의 척 슈머 원내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같은 뉴욕 출신이고요. 친하고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의 대통령이 되기 전에 척 슈머 정치인에게 기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뭔가가 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결국은 오늘 그 0시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을 닫았습니다. 연방정부 문 닫고 나서도 아주 그 중요한 우편물 배달이라던가 아니면 식품의약국의 그 사람들의 안전과 연관되는 그런 부처에서는 일을 하죠. 일단 나중에 그 봉급은 정산해서 받더라도 물론 이 연방정부 폐쇄가 오래 되지 않고 며칠 아니라면 봉급받는데도 전혀 그 지장이 없을 테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일단 얼만큼이 될지는 모르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문이 닫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그 본인의 뉴저지에 있는 곳에 가던 플로리다에 가던 겨울이기 때문에 따뜻한 플로리다주에 많이 갔는데 더군다나 오늘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하고 1년을 맞는 날입니다. 1월 21일 지난해에 취임 선서를 했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제 큰 파티를 본인의 그 플로리다 그 겨울 백악관 별장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가장 많이 돈 내는 사람은 25만 달러잖아요. 보통 티켓이 두 사람이 10만 달러인가요? 한 사람당 10만 달러인가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너무 그 숫자가 크기 때문에 몇 시간 파티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내야지 되는가? 물론 파티하고 다 먹고 즐기자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쓰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으로도 공화당을 위한 기금으로도 쓰는 것이지만 어쨌든 10만 달러, 20만 달러씩 하니까 얼마나 그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화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주로 갔었어야지 되는데 지금 가지 못하고 워싱턴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주말이면은 그 플로리다주로 가는데 이번에 그 못 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이런 그 트윗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를 체크하지 않으려는 야망을 부리고 있다. 우리의 군인을 인질로 잡고 이것은 이제 그 군인에 관한 그 연방정부가 폐쇄돼서 일단 일은 하지만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던가 이것도 저는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며칠 안에 어쨌든 그런 것이고 왜 불법 이민자를 체크하지 않으려는 야망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번에 이제 그 지출안이 통과될 때 이런 큰일이 있을 때마다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서로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저쪽의 의견도 받아주는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카라는 프로그램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부모는 불법 체류자로 미국을 왔지만 그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본인이 그 불법 체류자라는 그 신분도 모르는 채 수십 년을 살고 학교 다니고 영어만 할 줄 알고 미국 사람인 줄 알고 그 살아온 그런 젊은이들을 구제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래요. 그 젊은이들이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 미국 사람으로 보호를 한다. 실제로
그런 어린이들은 미국 사람으로 시민권까지 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74% 당을 가리지 않고 드리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젊은이들을 드리머들은 미국 시민권을 줘야지 된다. 특히 민주당은 92%, 공화당도 50%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최근에 퓨 리서치사의 조사입니다. 그리고 또 국경에 멕시코와 사이에 벽을 세우는 것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60%나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공화 민주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많이 반대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미국의 그 이민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슈고 그 중요한 이슈를 이번에 그 지출안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뭐 성인 불법 체류자, 서류 미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카 프로그램 해당자인 오바마 때 이런 젊은이들을 추방하지 않도록 다카라는 게 이제 영어로 약자인데요. 그 카드를 갖고 있으면 추방하지 않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지 된다 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체크하지 않으려는 야망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실제로 공화당의 상원에서도 지금 그 임시적인 연방정부 폐쇄예요. 셧다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을 닫는 그 SHUT, 다운을 피하려고 다카를 지지를 했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결국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막판까지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할 때. 그래서 백악관은 지금 이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는 이 다카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가만히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도 지지를 하고 공화당에서도 지지를 하고 어린이들에 해당되는 것이니까는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이것을 또 딱 카드로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1시 30분까지 협상을 하다 안 돼서 결국은 이게 문을 닫게 됐고 일단은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올릴 때쯤이 되면은 어느 정도로 진전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오늘은 다시 문을 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빨리 열어야 월요일에 지금 미국이 토요일이니까요. 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원래는 지출안을 2월 16일까지 하는 임시안으로 했잖아요. 그것도 2월 8일까지로 당겼는데도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참 우리의 국경이나 군대들보다 불법 이민자를 더 많이 생각한다. 계속 이제 트윗을 하는 거예요. 쉽게 딜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2018년 올해 선거에서 공화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지 된다니까 지금 상원 100명 가운데 51명이 공화당이고 49명이 민주당인데 이 지출안이 통과되려면 60표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뭐 민주당에서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또 공화당에서 5명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안 됐던 그런 것이고요. 뭐 어떤 형태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질지 지금으로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을 욕하고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을 욕하고 대통령은 민주당을 욕하고 서로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대통령도 공화당 안을 다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될 때는 연방정부가 뭐 문을 닫는 적이 있기는 있지만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3년도에 16일 동안 문을 닫았었는데 연방정부가 문 닫으면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현직 의원들입니다. 뭐 하는 거야? 세금으로 돈 받으면서 아니 일도 안 해? 지출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공화당은 민주당을 탓하지만 실제로 지금 백악관과 상원과 하원이 다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공화당에게 더 마이너스가 뭐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정말로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길게 가면은 민주당도
별로 그 플러스가 되지 않고 공화당도 플러스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합의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을 맞았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좀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1년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 대통령을 가장 그 좋아하는 신문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 익제미너에 오늘 그 어피니언을 보냈습니다. 뭐 워싱턴자로 시작되는 신문이 여러 개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워싱턴 타임스가 있고 그 문선명 씨의 그 통일교가 쭉 해왔었더니요. 그리고 예전에는 힘이 셌는데 비교적 지금은 굉장히 좀 그 쪼그라들었어요. 그 워싱턴 타임스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가짜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워싱턴 포스트. 아주 그 진보적이고 최근에는 더 포스트라는 영화가 나와서 저는 오늘 더 포스트 볼 거거든요. 메릴 스트립 주연한 캐서린 그레암 그 사주. 원래는 아버지가 그 신문의 발행인이었지만 아버지가 숨지면서 사위가 그 캐서린 그레암의 남편이 했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총으로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여성이 이제 발행인이 돼서 했었던 여러 가지. 그리고 캐서린 그레암은 원래 그 워렌 버펫 그 결혼 생활 하면서도 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워렌 버펫이 워싱턴 포스트에 대해서도 많은 뭐 조언도 하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캐서린 그레암이 일을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툰 점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그 굉장한 그 신문사의 사주 역할을 했죠. 지금 이 워싱턴 포스트가 제프 베조스라는 이제 돈 버는 것으로 시작한 아마존의 CEO에 들어가고 나서 요즘에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은 그 제프 베조스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허핑턴 포스트에 제프 베조스가 얼마나 워싱턴 포스트에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파트타임 직원들에게도 옛날에는 다 그 캐서린 그레암 시절에는 그 뭐죠, 헬스케어 혜택 같은 것을 줬으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돈을 깎나 이 연구를 한다고 싫어해요. 싫어하는 건 많지만 그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정신이나 워러게이트를 파헤쳤던 그 어떤 실력이 도도히 아직까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 굉장히 진보적인 신문이고요. 그러니까 워싱턴 타임스가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 문선명 씨가 만든 신문, 그리고 워싱턴 타임스가 있고 또 하나의 워싱턴으로 시작되는 신문이 워싱턴 익제미너입니다.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뭐 전폭적으로 비판 없이 지지하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워싱턴 익제미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고문을 보낸 겁니다. 1주년이 되면서 뭐 월스트리트저널과도 인터뷰를 좀 해주고 뭐 뉴욕타임스와는 그렇게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인터뷰 잘해요. 근데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와는 안 하죠, 인터뷰를. 제프 베조스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계의 워싱턴자로 시작되는 워싱턴 익제미너에 대통령이 보낸 기고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00%는 아니고 한 뭐 90%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그대로 전해드리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변화의 1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처음 시작이 굉장히 그 트럼프스러워요. 대통령인데 아주 그 나쁜 어둡고 공격하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민주당이 방해하고 정치 게임을 해왔어도 나는 국민을 위해서 계속 싸웠고 코스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2017년 1월 20일에 모든 미국인을 위한 새로운 날을 약속을 했고 그날 미국인은 다시 나라의 주인이 됐습니다. 지난 365일 동안 죄송합니다. 그날 한 약속이 나를 쭉 인도를 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그런 약속이요. 그리고 워싱턴의 변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 미 전역에 새로운 정신이 퍼지고 미국은 누구의 예상보다도 그 이후에 빨리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아메리칸 드림은 다시 아메리칸 드림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미국 경제 보면은 지금 지난해 4분기에 3% 이상 성장했고 200만 개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실업률은 뭐 17년 사이에 최저인 4.1%, 아프리칸 아메리칸 실업률도 최저
히스패닉계 실업률도 최저, 크라이슬러 자동차는 멕시코에서 공장을 미국으로 옮겼고 주식시장은 정말로 치솟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제가 세금 감면을 성공을 해서 30년 넘어 만에 세금 코드를 단순화하고 공정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미국 사람들이 돈을 더 벌고 또 세계적으로 따지고 볼 때 경쟁력이 있게 됐죠. 인기 없는 오바마 케어 강제 조항도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1년 만에 미국인들은 돈을 더 벌고 미국인의 은퇴연금은 늘어나고, 그리고 친비즈니스 환경 때문에 규제를 없앰으로써요. 그런 것을 했는데, 규제를 하나 만들 때 두 개를 없애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아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표 이상을 이뤘죠. 하나 규제를 만들 때 22개의 규제를 저는 없앴습니다.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제가 그 에너지 이 분야에서도 많은 일을 했는데, 석탄 다시 캐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키스톤 파이프라인을 포함해서 지난 40년 동안 계속 하려고 싸워왔는데 못했던, 막혀졌었던 오일 시추 같은 것 있는 것을 다 활용을 해야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안전하고 강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이 됐으며, 연방정부는 이 진통제 남용, 오피오이드에 대해서도 눈 감지 않고 있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세계 무대에서도 일어나서 지금 미국이 군대를 재정비하고 핵 리뷰를 하면서 세계 그 150명의 리더들과 미국과 미국 밖에서 이렇게 그 만나서 여러 가지를 아주 성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아이시스를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물리친 것, 또 뭐 군인 재양청의 여러 가지 그 비리를 없애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도 저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법원에 그 비어있던 자리에 판사를 많이 채웠는데, 닐 고솔치 연방대법관을 포함해서죠. 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인, 이 미국을 더 훌륭하게 Great Again으로 그 만들어 나가는 것,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 이그제미너에 보낸 그 기고문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그 토를 달지는 않았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주장한 이런 그 얘기 가운데서 수치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실업률이라든가, 또 그 크라이슬러가 미국으로 뭐 자동차 공장을 옮기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그 앞뒤에 그 뉴스 같은 것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세계와의 관계 같은 것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노스코리아는 전혀 그 언급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도 10억 달러 기금 갖고는 뭐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뭐 한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어쨌든 그 많은 그 반대와 그를 못마땅해 하는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도 많았어요. 말하는 스타일, 대통령스럽지 않다. 대통령스럽기는커녕 보통 일반 사람보다도 훨씬 너무 취하다, 싸구려다,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으로 볼 때는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고문에서 쓴 것과 같은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P통신이 평가한 것을 좀 전해드리면요. 세금 감면 이뤘는데, 원래 그 약속하기는 기업에 그 감면하는 것도 35%에서 21%로 했는데, 공약할 때는 15%로 했었다는 것, 그리고 TPP도 탈퇴하는 것도 했는데, 나프타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이제 부드럽게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요. 환경 규제 강하게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강제한 없앴습니다. 아이시스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는데, 근데 이제 아이시스는 시리아나 뭐
이라크 이런 나라에서 과거에 알카에다가 다른 나라로 옮겨가듯이 옮겨갔다 하는 지적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P통신이 대통령이 하지 않은 것, 이민 그 벽 세우는 것 아직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추방시키는 것은 서류 미비자, 오히려 오바마 시절보다도 추방자들 숫자는 줄어들었다는 것도 있고요. 석탄 업계는 일부 광산이 문을 열었어도 여전히 석탄 업계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추세를 어떻게 막는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기간 산업도 이제 그 취임 첫날부터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루지 못했다. 이 정도가 이제 AP통신의 평가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도 있고 그 전부터 전임 행정부가 어렵게 일해 오다가 이제부터 꽃을 피우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좀 그 미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당 그 임금 변화가요, 별로 없어요. 오히려 2016년도에는 2.9%가 늘어났거든요. 그 지난해에 비해서. 그런데 2017년에는 2.5%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그 리먼 브라더스 무너지고 버블 같은 것이 그 테크 버블도 있었고 주택 시장 그것도 또 이제 파생 상품 월스트리트에서 만들고 하는 그런 버블도 있었고 그 뒤에 많이 내려갔죠.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서요. 2.9%까지 시간당 임금 변화가 플러스가 됐었는데 2017년에는 2.5%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 것인데 그게 오히려 지난 한 해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S&P 500는 늘어났습니다. 2016년도에 한 2000이었던 것이 지금 뭐 2600 정도는 되나요? 그리고 일자리는 지금 그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역시 2016년보다 못하고요. 제가 이게 소리로 듣는 방송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나요? 실업률은 그 1년 전과 비교한다면 4.8%에서 4.7%로 줄어들었고 GDP는 늘어났어요. 1년 전에는 1.8% 성장해서 지금 2.3% 성장.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약간의 뭐 12월 달이냐 1월이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나누지 않겠어요. 그냥 1년 전과 비교를 하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미국의 국가 빚이 1조 3천억 달러에서 1조 4천억 달러로 조금 더 늘어났고요. S&P 500는 정확하게 2273에서 2810 정도군요. 1월 21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1년 전과 비교를 해서 연방정부의 빚이 퍼센테이지로는 GDP의 104.1%였는데 1년 전에 지금은 103.8%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 늘어난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늘어났다는 이런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이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공화당에서 연령별로 어떻게 그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하는가 참 한국과 비슷한 게 많아요. 또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오히려 아주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일 수 있다 하는데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반대예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한국에선 반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열렬히 좋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멍키 폴이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인데 뭐 굉장히 그 여론조사 많이 잘하는 그런 그 기구예요.
전체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싫어하는 사람 45%, 뭐 어느 정도 싫어한다 14%, 합치면 59%가 됩니다. 뭐 조금 좋아한다, 아주 좋다, 이런 사람, 아주 좋아한다는 사람이 22%, 부분적으로 좋다는 사람이 17% 해서 싫다가 59, 좋다가 39%입니다. 이게 이제 당에 따라서 참 차이가 있죠. 공화당에서는 강하게 싫어한다와 부분적으로 싫어한다는 아무튼 18%밖에 되지 않고, 강하게 좋아한다가 52%, 부분적으로 좋아한다가 29%, 합쳐서 좋다가 81%예요. 그에 비해서 무당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쨌든 62%,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나머지가 되겠죠. 민주당은 어떻겠습니까? 강하게 싫어한다가 84%, 부분적으로 싫다가 10%, 94%가 싫다예요. 나머지가 뭐 적당히 호감도 있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가 이제 전체적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2020년 그 대선에 다시 나올 것인가, 그런 선거 자금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파티하면서 마련하려고 누구에겐 10만 달러를 받고 누구에겐 25만 달러를 받고 다 했는데 지금 파티에 못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공화당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가 나오기를 굉장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18살에서 24살 공화당만 조사를 했을 때 82%가 다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25살에서 34살 사이 사람은 57%, 그리고 이제 35세에서 44세 58%, 45세에서 54%, 여기로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후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져요. 그래서 33%, 55세에서 64% 사이는 30%,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24%만 트럼프 대통령 대안을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20년이 되면은 우리 다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세워야지 돼. 공화당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42%인데, 이것은 대통령의 임기 첫 해에 조사한 것으로서는 굉장히 좀 높은 수치고요. 앞서 전해드린 멍키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특히 많이 참고를 하는 엑시오스가 공동으로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굉장히 아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1년을 맞아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이번 주에 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지금부터 전해드리자면은, 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지금 일고 있는 지지한다, 남북한 단일팀, 뭐 하키, 여자 하키, 뭐 단일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도를 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100% 만족하지는 않는,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북한이 내민 손을 잡으면서 또 뭔가를 양보할 것 양보하면서 대화로 외교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까지 모든 것을 다 올려놓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언론에서도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은 미국의 특히 이제 어피니언 리더 같은 사람들이요, 띵크탱크에서 북한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의 남북한의 화합 같은 것도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과거를 쭉 분석해서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이것은 일시적인 화해 무드다라고 보는 게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다시 북한은 미사일 테스트를 할 것이고 긴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미국의 주류의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서는 이번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날라옵니다. 이런 것을 잘못 경고를 줬잖아요. 그래서 하와이의 정치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건 없는 대화를 해라,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1주년을 맞아서 취임이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할 때 내가 아마 김정은과 좋은 관계인지도 몰라, probably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것을 며칠 지나자 월스트리트저널 가짜 뉴스야.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미래로 얘기를 했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디오 같은 거 공개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맞다라고 했고 또 백악관도 오디오를 공개하면서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막 터져서 이런 것도 가려져 버렸고요. 그 사이에 미국은 말로는 이제 뭐 북한과 남한이 대화를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이뤄내면 참 좋죠 하면서도 굉장히 그 강도 높은 만일의 사태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 개발 같은 것도 저강도 핵탄두라던가 바다가 그 베이스가 된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그 검토를 한다고 하고요. 대상은 타겟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북한에만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가. 물론 북한의 핵과 북한은 또 다른 그 나라들에 또 팔기도 하고 하니까요. 테러 국가들에게도 세계에서 다 테러 국가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왜 그 과거에는 그 러시아와 핵 같은 것을 다 줄인다고 하면서 다시 늘리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밴쿠버에서 열렸던 20개국 강경화 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뭐 일본 다 그 포함했던 그런 그 외교 그 장관들 회의에서 뭐 북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다 같이 단합해서 그 압박을 하면서도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되고 그러나 이제 미국의 그 장관은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갔잖아요. 군사 옵션은 아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뭐 캐나다에서 특히 이 내용은 많이 보도를 해서 제가 미국에서 보는 오늘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이게 이제 주체가 캐나다와 미국이었지만 미국이 주도해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오면 또 뭐 그러면 뭐 freeze for freeze 동결을 위한 동결하면서 미국도 남북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 훈련도 동결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테스트도 동결하고 이런 얘기나 하면서 오히려 그 주제를 흐리니까 이제 그 인바이트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도 뭐 우리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캐나다에서는 중국을 초대하고 싶었지만 미국이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캐나다의 여러 언론들을 보면은요. 그 취재를 현장에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특별하게 뭐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 같진 않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뭐 냉전 시대다 뭐 이게 뭐냐 하는 그 비난이 많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남북한 관련 이번 주에 그 미국의 그 뉴스였고요. 그 밖에는 뭐 많았죠. 이번 주에 마틴 루터 킹 데이가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많은 흑인 그 목사들이 대통령이 그 전주에 했었던 쉿홀 발언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자다 비난도 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의 그 지도자니까 기도를 하자 하는 얘기도 있었고 수요일에는 다시 그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제프 프레이크 민주당의 의원도 그 상원의원도 연방이요. 공화당이 반성해야 된다. 대통령이 이제 특정 국가들 아프리카라든가 뭐 아이티 또 엘살바도르 이런 국가들을 향해서 쉿홀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가 왜 받아들여? 유럽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하시대. 특히 노르웨이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있을 수가 없다. 미국의 이상과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할 때 그 몇몇 공화당 의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2명 의원은 난 못 들었다고 하고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국토안보부 장관도 못 들었다고 하고 근데 못 들었을 리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 다른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은 분명히 여러 번 했다고 하고 또 다른 공화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그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 공화당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그 정도의 말을 하면서 미국의 이상을 깡그리, 이민의 나라인 이상을 깡그리 무시했을 때 공화당이 침묵하는 것은 조셉 스탈린과 똑같은 거다. 특히 이제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서도 뭐 페이크 뉴스다, 국민의 적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과거에 조셉 스탈린도 했으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공화당이 가만히 침묵을 하는가? 이건 공모다. 이런 얘기는 민주당의 코리 부커 의원도 의회 청문회에서 국토안보부 장관 대통령이 슈토우 말할 때 나 못 들었다. 그 집무실이 시끄러워서 내가 그 단어를 못 들었는데 하고 얘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군 통수권자가 하는 말을 하루 전에 한 말을 어떻게 기억을 못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빅 이슈였는데 뭐 후반이 되면서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바람에 이것도 이제 많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캠페인을 할 때는 정보도 없었고 뭘 잘 몰라서 벽을 한 뭐 2100마일이나 되는데 다 쌓겠다고 하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캠페인 할 때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하고는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또 더 많이 알아졌고 교육도 많이 시켰고 대통령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발전했다, evolved 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한 700마일에 이제 이걸 세우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멕시코가 돈 안 된다, 벽 쌓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무척 화났다고 하죠. 그런데 많은 언론은 그럼 이거 예전에 그 언론의 그 포커스를 많이 받다가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야. 뭐 결국 등등의 일로 인해서 대통령이 그럼 내가 언제 그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이 나를 만들었어. 내가 스스로 대통령이 됐지. 하고 하다가 대통령의 사위와도 사이가 나쁘고 딸과도 사이가 나빠서 결국은 수석 전략가에서 쫓겨나서 본인이 원래 있던 그 미디어 브레이트바트로 간 그 스티브 배넌처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제 그 대통령이 일단 그 비서실장을 굉장히 존중을 하고 군 출신을 좋아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 비서실장이 존 켈리가 해병대 4성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거의 뭐 무조건식으로 존중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봉합되는 것 같고요. 또 뭐가 있나요? 뭐 그 정도가 아주 그 중요한 뉴스였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요즘 선거가 치러지면 민주당이 서서히 그 승리를 하고 있어요.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이번에 뭐 위스콘신 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18년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정말 블루 웨이브를 그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니까요. 공화당이 빨간색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아직까지 확신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다우지수가 26,000을 처음으로 쳤잖아요. 안정적으로 치고 유지하고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 오늘의 미국에서 위클리 리뷰에서 전해드리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위크 어헤드는 다음 주는 뭐 당연하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방정부 문이 내일 열 것 같진 않죠. 일요일이니까 뭐 좀 협상들을 하겠죠. 눈 좀 붙이고 새벽까지 일했으니까 지금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 뉴스가 빅 뉴스가 될 테고요. 그리고 며칠부터 며칠까지죠. 다보스 그 회의가 있잖아요. 그 다보스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그 다보스가 그 세계화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포스트이고 세계화하고는 완전히 그 반대되는 것처럼 안 갈 것처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잖아요. 인도가 문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에 그 문을 닫는 그런 그 연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다보스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뭐 인도는 또 뭐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가? 그런 것이 굉장히 그 주목이 될 테고요. 또 그 사이에 유럽에서는 다보스에서 그 굉장히 그 인기 영합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 중국 내부에 아니 저희
독일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고 꽉 껴있는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도 어떤 형태로 뭐 이제 할까 하는 것이 23일부터 26일까지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이 이제 빅뉴스가 미국에서도 될 테고요. 워낙에 뭐 백인 뭐 남자 중심이잖아요. 뭐 수천 명이 갈 텐데 그 가운데서 그 대표단의 여자는 한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 와이드 매일 남자들이 다보스에 참석하는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도 많이 가죠. 특히 이제 뭐 경제신문 같은 데서는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보스 그 회의에서 여자들을 항상 소위원회에 공동 최어로 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보스 회의가 굉장히 미국에서도 빅 이슈가 될 테고,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는 이 비트코인에 관한 방송을 할까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사이에 뭐 영화도 보고 저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요. 엄마 집에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한국에서는 한국의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내용 때문에 비트코인 값 떨어지는 그럴 이유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이 워낙 비트코인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이 지금 싸요. 한국보다 훨씬 싼데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어떻게 보고 미국의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도 이 비트코인에 관한 뉴스들이 이번 주보다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13명이나 되는 그 친자식들을 침대와 가구에 묶어두고 하루에 밥도 뭐 한 번밖에 못 먹게 하고 목욕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게 하고, 이 부부가 지금 체포돼서 무죄를 주장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 이제 계속 새로운 내용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텍사스에 살 때 그들이 살던 집을 산 사람들의 증언 같은 것, 그리고 아이들이 일기를 썼는데 일기 쓰는 것은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 교육을 받아봤다던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의미도 모르고 약, 메디케이션, 필 이런 것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라는데, 그 일기장도 완전히 암호 해독하는 수준이래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어떤 형태로. 그러나 그 안에서도 뭔가를 수사팀이 찾아낼 수 있을 테고요. 그림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텍사스에서 이 사람들이 살던 집을 산 사람이 좀 사진을 찍어둔 게 있거든요. 그 침대 아래에 이렇게 로프 같은 것이 묶여 있었다던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그 뉴스에 관한 실마리, 아니 왜 그 친엄마 아빠가 그런 일을, 지금 2살에서 29살까지면 29세나 된 성인이잖아요. 완전한 성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주목되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런 일들이 미국의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빠르면 오늘 오후에 다시 비트코인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위크 어헤드 강의